그래서 저는 독후 과제를 책을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로 나누어서 작성했습니다. 읽기 전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공감했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읽은 후에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딱 그 반대였는데요. 성실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성향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환경을 선택할 수 없듯이 저도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친언니가 이제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내 자매의 일러스트에 그 의미를 담았고요. "사랑을 많이 받았겠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험한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가난함이었는데요. 저는 2001 년에 태어났고 1997년 당시에 IMF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위기를 직격으로 맞은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요. 가난해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집은 있었지만 이제 그 비 오는 날이면은 천장에서 이제 비가 새거나 벌레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쥐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때는 아침마다 쥐를 굉장히 많이 보곤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큰 위기가 오면 정말 뿔뿔이 가족 구성원들이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더더욱 단합해서 끈끈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운이 좋게도 이제 끈끈하게 단합을 할 수 있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쁘셔서 저는 언니들의 손에 굉장히 많이 키워졌는데요. 언니들이 같이 놀러도 가주고 숙제도 해주고 또 학교에도 방문해주면서,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친언니들이 부모님이자 이제 멘토이자 친구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의지를 정말 많이 했고 또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가난했지만 공부는 조금 열심히 해서 그래도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국어 수업은 틈만 나면 이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이제 팀끼리 뭔가 기획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PPT를 아예 손도 대본 적이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시키는 것을 열심히만 하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또 언니들을 찾아갔는데, 물론 과제를 이제 도와주고 자료를 만들어주긴 하지만 발표는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그 발표 PPT와 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충격으로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왜 기획을 어려워할까? 만들어내는 것을 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조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은 알지만 이게 누구한테 또 받은 만큼 이제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 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기획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책 읽기 전 파트에 담았습니다. 이제 책을 읽는 중으로 넘어와서 직접 자본문에서 어떤 부분에 공감했고 또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많이 공감했는데요. 독후 과제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적었지만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PT에 제가 인상 깊다고 생각한 부분을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율은 확실히 편리하고 편리는 대부분의 경우 쾌적함을 끌어낸다. 단 쾌적감과 행복은 등가가 아니다.
어쩌면 효율과 행복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수량화할 수 없는 감각이야말로 행복과 가까운 것이 아닐까.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최근에 있었던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주말마다 약국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국을 운영하시는 여자 약사님과 이제 그 약사님의 남편이시자 의사 일을 하시는 차 선생님이 같이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둘이 도대체 어떻게 부부지 싶을 정도로 너무 가치관이나 이제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찝찝한 게 싫고 하나를 뭐 만들더라도 약을 제조를 할 때도 굉장히 성의 없이 만드는 것을 싫어하시고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분인데요. 반면에 이제 차 선생님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시는 거죠. 무조건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날 차 선생님이 "아 이 물약 어차피 오늘 내일 안에 쓸 건데 날짜를 적지 말고 점을 찍는 게 어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도 문제는 없지만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약국은 필요한 물건을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오는 사람들은 올 텐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스다 문네아키가 책에서 제한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약국도 만만치 않게 많아졌고 온라인으로도 구매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 약국을 찾게 만드는 것은 제품도 좋은 제품이지만 저는 사람이 주는 행복이나 풍요로움이 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생각하다 보니 효율성과 행복이 반대라는 말에 공감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카페를 보면 빵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명 인스타 감성 카페들이 많아졌고 그런 카페들은 기본적으로 디저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질지 몰라도 구입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행복이 증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냉동 제품을 녹여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든 제품을 누구나 더 구매를 하고 싶지 않나요? 네, 그런 게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그런 고객 가치에만 중시를 하다 보면 너무 느리다 아니면은 또 겉멋만 들었다, 뭐 효율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리뷰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행복과 생산자가 추구하는 효율성 두 가지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효율성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쓰다 무네아키처럼 효율보다 고객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사실 제가 좀 느린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와 뭐 내기를 한다 하게 되면 무조건 할리갈리를 하자고 합니다. 이 순발력 게임에서는 제가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사회가 워낙 빨리빨리 민족이다 보니 저는 제 이런 성격이 조금 콤플렉스로 다가왔는데요.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린데 왜 사장님들은 나와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할까? 그거는 내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경쟁력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성실하다거나 섬세하다거나 친절하다는 장점을 살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적 자본론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나 기획이 계획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계획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이중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론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회계를 배우러 갔습니다. 휴학을 하던 시절에. 그래서 회계를 배우면서 자산, 자본, 부채 이런 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 내 소비도 한번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학우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셨다시피 저도 계속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버는데 왜 내 통장 자꾸 톡톡 비어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100만 원 모으기를 시작했는데요.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었지만 3개월 동안 노력해서
100만 원을 모았고 그게 이어져서 지금은 7월에 유럽을 가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별거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매일매일 지출을 또 기록하고 한 달 소비를 80에서 20으로 줄여가는 것을 실천하면서 또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 중에서도 고정비로 지출되는 것은 얼마 정도인지 변동비는 어느 정도인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실천을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네, 별거 아닌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금융인이라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의 첫 고객은 나 자신이다 라는 말을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무언가 사업이든 이제 진로든 시작하기 전에 나부터 성공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객처럼 나 자신도 계속 설득하고 만들어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바라던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